안녕하세요. 40년간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연금 전문 상담사 정성우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가장 많이 들었던 한숨, 바로 이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연금을 깎나요? 이 질문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일한다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연금 감액 제도의 진짜 실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먼저 이 둘의 차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주는 복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매달 최대 34만 원 정도를 드립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본인이 낸 만큼 65세 이후부터 받는 제도예요.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받는 액수도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두 제도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국민연금 냈더니 기초연금이 줄었어요. 이런 억울한 일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상담 오신 김정희 어르신 30년간 꾸준히 국민연금 내셨고 은퇴 후 월 70만 원을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월 34만 원 중 6만 5천 원이 감액돼 실제로는 27만 5천 원만 받으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요? 성실하게 낸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더 황당한 건 일을 하면 또 한 번 연금이 깎입니다. 박동수 어르신은 정년퇴직 후 아파트 경비로 월 200만 원을 벌고 계신데요. 국민연금 80만 원까지 더하면 총소득 280만 원입니다. 정부 기준 286만 원은 넘지 않았지만 조금만 더 벌면 국민연금이 최대 50%나 감액될 수도 있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재직자 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왜 일하면 벌을 받느냐 하소연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국민연금을 오래 낼수록 기초연금 감액도 더 커집니다. 가입 기간이 11년 넘어가면 1년마다 약 1만 원씩 깎이는 구조예요. 20년, 30년 납부한 분들일수록 받는 금액은 줄어들고요. 결국 성실하게 산 만큼 연금은 깎이고 게다가 부부면 또 깎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되니까요. 이쯤 되면 어르신들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들한테는 연금 내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이렇게 불신이 커지면 연금제도 전체의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감액 제도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감액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먼저 재직자 연금 감액입니다. 이건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께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일해서 버는 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 일부를 깎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월 286만 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돼요. 초과 금액에 따라 5%, 10%, 15%, 20%, 25%까지 단계별로 연금을 깎습니다. 그리고 이 감액은 연금액의 절반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으시는 최영호 어르신이 퇴직 후 택배일로 월 400만 원을 버신다고 해보죠. 286만 원 기준을 114만 원 초과했으니 이중 100만 원은 5%, 나머지 14만 원은 10%를 적용합니다.
결국 연금에서 약 6만 4천 원이 깎이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최대 5년까지 지속됩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선 일하지 말라는 거냐? 하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은 연계 감액입니다. 이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제도인데요. 기초연금은 원래 최대 34만 원가량 드리지만 국민연금을 월 51만 3,760원 이상 받으면 감액이 시작돼요. 게다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부터는 1년당 감액 비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월 70만 원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라도 가입기간이 15년인 분은 기초연금 5만 원 깎이고 30년 납부한 분은 무려 9만 원 가까이 감액됩니다. 결국 오래 많이 낸 분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는 구조죠. 얼마 전 상담 오신 이춘자 할머니 사례도 그랬습니다. 25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셔서 월 90만 원 받는데 기초연금은 8만 원이 깎이더라고요. 같은 금액 받는 분이라도 15년 납부한 분은 감액이 5만 원뿐이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10년 더 내서 더 손해보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20%씩 감액돼요. 즉 혼자 받으면 34만 원인데 부부는 각각 27만 원만 받는 거죠. 정부 논리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선 병원비, 약값, 식비는 다 따로 들어가니까 그 말이 납득되지 않죠. 실제로 박재순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초연금이 다시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이게 슬픈 일인지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더군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감액 제도들 들으시면서 속이 좀 답답하셨죠? 이게 단순히 연금 몇만 원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예요. 제가 주민센터에서 상담하면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럼 국민연금 많이 내면 손해 아니에요? 아들한테도 연금 많이 내지 말라고 해야겠어요. 이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린다면 국민연금 납부 중단하겠다는 분이 무려 33%가 넘었어요.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지금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계시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국민연금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근데 성실하게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본다? 이건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특히 지금 같은 고령사회에서는 노후의 안정적인 연금이 훨씬 더 중요해졌잖아요. 그런데 제도는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게 1988년이에요. 그때만 해도 평균 수명이 66세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85세가 넘어요. 예전에는 은퇴 후 12년 연금 받고 생을 마감했지만 지금은 20년 넘게 연금이 삶의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오래 일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하면 연금 깎는다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지금 시대와 너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감액 제도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각국의 연금 감액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치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가 연금 개혁을 중요 과제로 언급했죠. 특히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정확히 이 감액 문제를 짚고 있어요.
재직자 연금 감액 폐지, 국민연금 마이너스 기초연금 연계 감액 폐지, 부부 감액 폐지, 이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간병 파산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는 겁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 이거 정말 많은 가정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한 달 간병비가 200만 원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년만 지나도 집 팔고 빚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 그게 바로 복지의 기본이죠.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정책이 바뀐다고는 하는데 그게 언제 바뀌나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걱정이죠. 지금 말씀드린 제도 개편들 쉽게 단숨에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초연금 감액을 없애려면 그만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미룰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르신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으면 그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쓰십니다. 즉, 소비가 늘어나죠. 경제가 살아납니다. 젊은 세대처럼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게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연금 감액을 없애면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요, 일하면 연금이 줄어드니까 일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래도 연금이 그대로 나온다면 훨씬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 사회에 정말 필요한 자산이잖아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오래, 더 당당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인구는 벌써 70세, 80세까지 일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할 때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단계적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자 연금 감액은 우선 감액 기준을 좀 더 완화하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식, 기초연금 감액도 처음엔 감액률을 낮추고 이후에 폐지하는 방향, 이렇게 현실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감액 같은 경우는 먼저 저소득 부부부터 감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작해서 전체 폐지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르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본인의 연금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각각 얼마나 받는지, 왜 깎였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응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몰라서 못 받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소득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들이 있어요. 의료비, 교육비 같은 건 소득에서 제외되거든요. 이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연금 제도에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일수록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인다. 나이 들어도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제도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구조가 유지된 건 바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오셨고 정보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변화가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내 연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가셔서 내가 받는 금액, 깎이는 사유, 앞으로 받을 금액까지 자세히 상담받으세요. 둘째, 기초연금 신청 기준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하거든요. 셋째, 건강을 꼭 챙기세요. 노후엔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정기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도 꼭 참여해 보세요. 넷째,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복지 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새로운 혜택이 생기거나 기존 제도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은 주민센터에 들러서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족들과도 자주 소통하세요.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줄어듭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간병이나 입원이 필요해질 경우 가족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당해지세요. 내가 받는 연금은 누구에게 미안할 필요 없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오신 당신이기에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찾고 내 미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꼭 기억해 주세요. 성실하게 낸 연금, 이제는 손해보지 않아야 한다. 연금 감액 제도는 폐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준비하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담 없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 더 따뜻하게, 더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든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